이 영상은 워너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5월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위치한 보안관 사무실에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헝클어진 옷차림에 강한 술 냄새가 풍겼죠. 그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는데요. 경찰관이 무슨 일로 왔냐? 라고 묻자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더니 이내 어렵게 입을 떼는데 제가 친구를 죽였어요. 살인을 자백한 이 남자는 37살의 제프 게이로드. 그에게는 7년간 인연을 맺어온 베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해피. 제프에 따르면 둘은 지금껏 같은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로 지내면서 우정을 쌓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취미나 관심사가 동일했습니다. 특히나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해서 밤새 불을 끄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음악을 즐기곤 했죠. 이 두 성인 남성이 쉬는 날이 되면 놀이공원에 가서 기구를 타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다소 유치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죽이 그만큼 잘 맞았던 겁니다. 기분이 좋은 날엔 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기도 했고 그렇게 행복한 일상이 이어졌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친구 미스터 해피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둘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제프에 따르면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는데 깔끔한 성격인 제프와 달리 친구는 점점 게을러지는 듯했죠. 마시고 난 술병이 여기저기 있고 치우지 않아서 청소는 고스란히 제프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또 소변을 보고 변기 시트를 내려놓지 않는 모습, 그리고 방에 장난감과 인형으로 엉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불만으로 쌓이게 되는데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친구 해피가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집안 곳곳에 마약 봉지와 주사기가 굴러다녔죠. 갈등은 극에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 잘 만든다던 두 친구는 결국 지난 1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차가운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친구의 생일날입니다. 이날 사건이 벌어지는데 해피가 다른 친구들과 동네 술집을 찾아서 생일을 자축하며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차가 아닌 제프의 차를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그날 밤 해피는 돌아오는 길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고 무책임하게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해버렸는데요. 얼마 안 돼서 경찰이 차량 소유주를 추적했고 이때 해피가 아닌 제프가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 쓴 거죠. 이후 제프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분노를 품게 되는데요. 얼마 후 야심한 밤, 복수심을 참지 못하던 제프는 부엌칼을 들고 잠든 친구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의 몸에 칼날을 꽂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친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저항도 없이 그냥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프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도끼를 가져왔고 급기야 사체를 토막내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후 그는 아파트 뒷뜰에다가 사체를 묻은 후에야 휴,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프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었죠. 자백을 이어오던 제프는 내가 너무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반성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자긴 이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형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죄를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이 살인 자백을 받은 후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죠. 피해자 사체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잠시 후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수색이 시작되는데 어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뒷뜰에 묻혀있다던 친구의 사체가 사라진 것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뒷뜰에 무엇을 파묻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어디에도 이 해피의 DNA를 확인할 물건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제프가 이미 증거를 인멸하려고 모든 것을 치웠다고 가정했지만 아니
그래도 말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까지 준비했다면 왜 이제서야 살인을 자백하는 걸까요? 이 영상은 워너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제프의 집에서는 다량의 마약과 관련 기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했다는 게 고스란히 증거로 남게 되죠. 이 마약은 모두 친구가 복용한 걸까요? 제프는 아니었을까요? 경찰은 얼마 전에 그 친구 해피가 자신의 차를 끌고 가서 사고를 냈다는 이 자백을 토대로 사고 추정 시간 근처 CCTV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영상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있었죠.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제프 자신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친구 탓으로 돌린 것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 해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제프에게 돌아가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며 해피의 생사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믿지 못할 진실이 드러나는데, 제프와 7년간 베스트 프렌드였고 함께 룸메이트를 했다는 해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37살 남성의 머릿속에 살고 있던 상상의 친구에 불과했던 거죠. 경찰은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고 황당해했지만 여전히 제프는 자기가 친구를 죽였다는 이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듯 했는데요. 그는 결국 무죄로 풀려납니다. 상상 속 친구를 살해했다면서 자수를 한 남자. 일부에서는 이 기사가 전문 언론사가 아닌 가십 전용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 소개됐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아니냐는 의혹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네티즌들은 이 스토리에 큰 반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다들 사실 나도 어릴 적에 상상 친구가 있었다. 아니 제프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랬겠냐 라면서 오히려 제프를 공감하는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릴 적에 상상 친구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년기에 상상 친구가 존재했다고 고백합니다. 의학적으로 imaginary friend라는 정식 용어가 있을 정도죠. 전문가들은 특히나 외로움을 잘 타거나 내성적인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24시간 늘 함께하는 친구를 통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죠. 특히나 상상 친구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아이가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또 사회성과 창의성을 길러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 상상 친구 대부분은 10살을 전후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그 머릿속에 있는 친구가 10살이 지나서도, 아니 30살이 지나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주위에 맴돌고 있다면 어떨까요? 9월 개봉 예정인 영화 말리그넌트는 어릴 적 상상의 친구가 어느 날 눈앞에 진짜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 감독이 제임스 완이라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그는 영화 소우로 정식 데뷔를 한 이래 컨저링, 인시디어스, 애나벨, 주옥 같은 정말 역대급 공포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이 시대의 천재 호러 감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아쿠아맨까지 성공적으로 연출하면서 호러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를 자유자재로 넘어들고 있죠. 매번 그의 작품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엔 제임스 완이 3년 만에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영화 말리그넌트, 일명 브레인 엔터테이닝 무비라고 부르는데 내용이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말리그넌트는 주인공 메디슨의 눈앞에 끔찍한 살인 장면들이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죠. 처음엔 그저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들이 실제 사건인 걸 알게 되면서 충격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릴 적 자신의 생일 비디오를 보던 중에 완전히 잊고 있던 한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상상 친구 가브리엘이었죠. 성인이 다 된 메디슨에게 다시 나타난 가브리엘은 그녀 주위를 맴돌면서 점점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브리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상상 속 허상?
제임스 완 감독이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악마?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연쇄살인만 아닐까요? 말리그넌트 예고편 잠시 보시죠. 이 영상은 워너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When I was young, something happened to me. Stop saying that. Who are you talking to? Gabriel. Is he your imaginary friend? He's back. 사실 저 역시 이 예고편만 봐서는 이게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제임스 완 감독 또한 이 말리그넌트의 주제를 상당 부분 비밀에 붙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번 말리그넌트는 그동안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새로운 시도가 될 거다 하면서 엄청난 반전을 예고했는데, 사실 매년 반전의 수위가 점점 발전하는 이 영화 시장에서 또 한 번 한 획을 그을 영화가 나오게 될까요? 이 영화는 분명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오는 그런 뻔한 공포물은 아닙니다. 대신 강렬한 서스펜스와 스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빌런의 등장으로 미스테리가 돋보이는 새로운 공포가 선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영화 제목인 말리그넌트는 해석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성 종양 또는 악의의 찬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화 소우가 톱날이란 뜻도 있었지만 또 다른 뜻의 보았다라고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영화 말리그넌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릴과 쾌감을 선사할 영화 말리그넌트의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